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20쪽 물건의 하자 할 차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권리하자 하셨죠? 권리하자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 두 번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다섯 번째는 제한 물권의 제한, 용익적 권리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 자, 다섯 번째는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 그래서 권리하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권리하자 했는데 우리 권리하자 간단히 복습을 해볼까요? 권리하자 간단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권리하자와 관련해서 이번에 한 문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리하자와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첫째 장남은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이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 둘째 차남은 소유권 등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 569조 이하입니다. 577조까지죠. 자, 세 번째는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네 번째는 제한 물권의 제한, 용익적 권리의 제한이죠. 네 번째는 제한 물권의 제한. 네 번째는 제한 물권의 제한, 용익적 권리의 제한, 요거로 인한 담보 책임이죠. 자, 다섯 번째는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입니다.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 자, 여기서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빅3가 있었죠. 악의의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빅3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악의의 매수인도 감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액.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은 선의악의를 불문하니까 선의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 악의의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이고,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도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출제했을 때, 대의변제했을 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출제 상환. 이거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악의의 매수인도. 그러나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선의의 매수인만 되고 악의의 매수는 되질 않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 하자 발견 시로부터 6개월 이내, 그거는 이제 물건의 하자고, 여기는 권리니까 1년 단위로 했었죠. 제척기간. 그런데 제척기간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1년이네.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는 거 2가지입니다.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3가지 빅3 파악하시고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는 거 2가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리하자 간단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569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다 확인했죠? 제척기간은 없어요. 그렇죠?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이거는 572조죠? 572조. 요거는 569조 이하. 자, 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는요,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액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도 감액은 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은 선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악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감액을 구할 수 있다. 우리 확인되셨죠? 자, 세 번째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이거는 574조. 선의 매수인은 572조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와 똑같아요.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액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악의 매수는 안 돼요.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은 선의 매수인뿐이 없으니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익적 권리의 제한, 제한물권의 제한. 이건 575조입니다. 여기서 제한물권, 용익적 권리는 뭐 얘기하는 거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렇죠?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여기서 저당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전세권과 여기 전세권은 제한물권은 설정됐다는 사실만 가지고 담보 책임을 묻는 거고, 여기는 경매를 신청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 출제했을 때 이런 전제 조건이 주어져야 책임을 묻는 것이죠. 자, 제한물권에 제한해서 여기 임차권이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여기는 가등기, 담보가등기도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 확인했었죠? 자, 575조 제한물권의 제한은 뭐였었죠? 그렇죠.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이고, 계약하지 않았으리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이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계약했으리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는 거죠.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죠.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은 선의하기를 불문하는 거. 왜? 경매를 신청했을 때 하는 거니까. 따라 제척기간도 없는 거예요. 따라 저당권, 전세권의 금액을 깎고 샀단 말이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도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출제했을 때 그때는 출제 상한을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우리 공부를 하셨어요. 요거는 576조입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580조 이하죠. 580조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20쪽이죠, 여러분. 120쪽. 120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그래서 괄호 안에 줄여서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580조 보시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나와 있어요. 1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는 57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서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권리하자는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세 군데나 물을 수 있어요. 물론 선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누구만, 그렇지, 선이 무과실의 담보 책임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 그리고 여기는 제척 기간이 두 군데 없지만 나머지 세 군데는 있단 말이죠. 1년 단위였었죠? 여기는 제척 기간이 6개월 단위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제척 기간이 6월 단위다. 그런데 우리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법률상 하자. 법률상 하자. 그래서 판례는
법률상의 하자를 물건으로 하자로 본다는 겁니다. 판례는 법률상의 하자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는 거. 121쪽 하단 부분에 맨 끝에 나와 있죠? 121쪽 하단 부분에 맨 끝에 10번 법률상의 장애 나와 있어요. 법률상의 장애. 법률상의 장애 나와 있습니다. 법률상의 장애 나와 있어요. 10번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21쪽의 맨 끝에 하단 부분에 10번 봅니다. 가로 10번 보시면 물건 자체는 하자가 없으나 법률상 제한으로 권리 행사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매도인이 불법 운행하여 150일간 운행 정지 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 경우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인가 권리 하자로 볼 것인가 문제나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본다. 논의의 실익은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20쪽에 다시 넘어가시면 581조 종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항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는 전주의 규정을 준용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582조 전 2조 전 2조는 580조 581조입니다. 전 2조에 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 한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한다. 여기는 제척 기간이 1년 단위고 여기는 6개월 단위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여기는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권리하자는. 그러나 물건의 하자는 선유와 무과실의 요건을 갖춰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건 엔드니까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이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버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요거 간단히 확인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펜션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X펜션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펜션을 갖다가 매수인 을과 매도인 갑 사이에 매매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기 천정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벽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또 누수가 일어나고 결로가 일어나서 하자가 중대하다는 겁니다. 또 여기 야산 임야가 있는데 여름에 장마철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때 하자가 중대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특정물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요. 특정물이라는 것은 대체가 안 되는 바꿀 수 없는 부동산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가 안 되는 바꿀 수 없는 부동산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가 안 되는 바꿀 수 없는 부동산 거래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특정물의 하자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하자가 중대하다.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을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 이거 고치면 쓸만하다. 방수작업 등 고치면 쓸만하다.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 그럼 뭐만? 손해배상 청구
청구권만 행사하라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권만 행사하라. 그런데 하자가 중대하지 않을 때 요거를 갖다가 하자 보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럼 맞아 이러신 분이 있다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맞는 거예요. 수리비 주시오 그래도 틀려요. 필요비 주시오 그래도 틀립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맞습니다. 하자보수 청구권은 도급계약에서 쓰는 용어죠, 여러분. 도급계약, 수리비 이런 것은 임대차 계약에서 청구하는 용어죠. 필요비, 유익비 이런 거는요. 따라서 여기는 매매계약이므로 하자보수 청구권이나 수리비가 아니라 필요비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행사하시고요. 기간의 제한, 제척 기간이죠. 기간의 제한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제한. 그렇죠. 이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언제까지 청구하는 거냐? 그렇죠. 하자 발견 시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아니 계약 당시 얘기해 줬잖아. 계약서 특약란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기로 했잖아. 이런 것이 입증되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달리 정하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요. 법정 책임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약정 합의가 없어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과실 책임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권리하자는 선의 무과실에 매수인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권리하자는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빅3 세 군데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여기는 해제, 여기는 감해, 여기는 뭐야?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출제 상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 요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구분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불특정물의 하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불특정물의 하자. 자, 우리 책에는 법정을 보면 종류 매매다 이렇게 돼 있죠. 불특정물의 하자 요겁니다. 자, 특정물 하면 대체가 안 되는 바꿀 수 없는 거래,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특정물 하면 하자가 있어도 바꿀 수 있는 물건, 대체가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가 가능한 건 주로 동산이죠. 바꿀 수 있는 건 주로 동산이죠. 하자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건 주로 동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차량 영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과 여기 차량 매매 계약을 하셨단 말이죠. 자, 편의상 산타페 적색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할부든 일시불이든 차량을 인도받아 뭐를 하셨어요? 이 적색 산타페를 인도받아 뭐 하셨어요? 그렇죠. 운전하셨지. 그래 첫날은 괜찮았는데 며칠 지난 날 차가 엔진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퍼졌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그 첫 번째 하자가 중대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량의 매니아예요. 다른 차량은 싫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바꿔주시오. 다른 차로 바꿔주시오 하자 없는 거. 그걸 우리는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는 붙여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는 붙여요.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뭐요? 그렇지.
예?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선택적 행사죠. 선택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두 개 다 청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자가 중대하진 않아요. 고치면 쓸만해요. 그러면 이때 역시 하자 보수 청구권이 아니라 수리비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해결합니다. 하자 보수 청구권 하면 틀려요, 여러분. 하자 보수 청구권 하면 틀려요. 또 죽을 때까지 청구한다? 그건 안 되죠. 기간의 제한이 있어야지. 기간의 제한을 우리 뭐라 그래? 제척기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제한을 뭐라 그래? 제척기간. 제척기간 뭐야? 하자 발견 시로부터 6개월이네.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이죠. 하자 발견 시로부터 몇 개월이네? 6개월 내입니다. 6개월 내. 그래서 우리 불특정물의 하자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매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577조 이하죠? 577조 이하. 자, 우리 물건의 하자, 권리하자, 담보 책임은 빅3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권리하자, 두 번째 물건의 하자, 세 번째 경매하자입니다. 자, 경매하자는 123쪽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 한쪽 가로 4번 보시면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이 나와 있어요. 578조 박스 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1항 경매의 경우에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한 경우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578조 이하입니다. 경매하자.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여기 X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 X빌딩을 갖다가 위조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에게 이 위조가 된 건물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차용을 한 겁니다. 금액은 1억, 이자는 2할, 기한은 1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A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A를 갖다가 채무자, B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채권자. 자, 그러면요,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설정 등기 했으니까 채무자 A를 갖다가 우리는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붙이죠. 채권자 B를 갖다가 저당권자다 이렇게는 붙이죠. 그러면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원금 1억도 이자 2천만 원도 계속 갚지 않고 연락이 안 돼요. 연락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래? 에? 연락이 안 돼. 그럼 B는 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초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절차에서 C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단 말이죠. 최고가를 써냈단 말이죠. 그런데 위조가 된 거 모르죠. 모르면 뭐라고 그래, 선이.
또 법원 등기소에 등기부 열람하면 그런 거 안 써 있어요. 또 이 건축물 대장을 봐도 위조가 된 것이다 안 써 있더라고. 그래서 경락을 받았을 때 이분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위조가 된 것은 원인 무효의 등기입니다, 여러분. 원인 무효. 그럼 이분이 모르고 근저당을 설정해서 빌려줬다.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 대장을 믿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신뢰. 선유와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유효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이 불인정된다. 또 공간법에 따라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의 지적공부에도 공신력이 불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신력이 불인정되므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대장과 등기부는 공신력이 불인정되는 거예요. 자, 등기부 등초본을 뗐을 때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무효가 되는데 그럼 이분이 잔금 치르는 게 아니라 경락대금을 완납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선이죠. 그리고 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믿은 거죠. 대장도 믿은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불인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뒤늦게 원소유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무효를 주장해서 말소와 명도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무슨 노래? 나는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바로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을 해결해야지. 첫 번째, 1차 담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채무자. 이 그림에서는 채무자가 누구예요? 네? 채무자가. A. 형사 책임은 별도죠. 지금 민사상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채무자에게 뭘 물을 수 있어요? 계약의 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형사처벌은 별도입니다. 여기서는 민사상의 책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578조 1항에 보시면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요. 그러면 2차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차 담보 책임은 채권자죠. 채권자가 이 그림에서는 누구예요? B죠, B. B에게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받은 대금의 일부나 전부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배당받은 금액,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채권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아니 채권자가 선의가 아니라 악이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위조했으니까 형사처벌은 별도고요. 그래서 악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매하자는 권리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가 아니에요. 권리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고.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는 거. 권리하자를 묻는 겁니다. 따라서 파손, 균열, 누수 이런 걸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 등의 권리가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또 경매 절차의 하자 이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권리하자를 묻는 거고 경매 절차하자는 관계가 없다. 경매 절차하자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 방금 공부한 거 있었죠? 뭐 있었죠? 그렇죠. 여기 물건의 하자. 법률상의 장의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보고 법률상의 장애가 있을 때는 경매하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578조 경매하자를 공부하셨어요. 123쪽에 나오죠. 자, 124쪽의 하단 부분에 579조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26쪽에 한쪽 가로 8번, 중간 부분에 한쪽 가로 8번 담보 책임의 중요사항의 정리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매수인이 선인 경우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악의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구분하시고,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걸 구분하자 그런 얘기죠. 자, 127쪽에 보시면 논술 약수령 대표 유형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요거는 별도로 합니다. 여러분 문제풀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합니다. 자, 이어서 공부하실 건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128쪽에 보시면 환매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환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환매 129쪽에 넘어가시면 세 번째 줄 가로 2번 환매 요건 나와요. 129쪽. 그리고 한쪽 가로 1번 환매 계약의 성립 590조 환매 의의가 나와요. 1항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이게 환매의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채권 담보의 기능을 한다. 돈 빌리는데 활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담보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담보의 기능을 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채권 담보의 기능을 알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이 환매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X토지 1필지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매수인 을과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매 형식을 빌려서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지목도 되고 28개 지목 중에서 또 21개 용도지구 중에서 괜찮아요. 주거지역이 좀 괜찮겠죠? 왜? 땅값이 좋으니까. 또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면적 이런 것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괜찮은 땅이에요. 그래서 매매 형식을 빌려서 매매 대금 1억을 매수인을이 매도인 갑에게 지급하는데 1년 후 원금 1억과 매매 대금 1억과 이자를 갚고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취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를 빌려서? 매매 형식을 빌려서. 따라서 등기부 갑구를 열람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도인 갑의 명의로 돼 있다가 완전히 파는 것이 아니라 요 1억을 빌리는 거예요. 기한은 1년, 이자는 2할 이런 식으로 1년 후 원금 1억과 이자 2할 2천만 원 주고 다시 찾아오기로 하는 것을 우리는 환매다 그래요. 환매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시면 돼? 되사기. 네 글자는요. 다시 사기. 왜? 채권 담보의 기능, 돈 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채권자, 을의 명의로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돈 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채권 담보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돈 빌려주는 거죠. 매매 형식을 빌려서. 아니 근저당 저당권 설정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매도인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죠. 매도인 값이.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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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땅값이 2배, 3배로 올랐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땅값이 지금 한 3억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선의 제3자 병에게 매매 계약을 해서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진짜로 파는 것도 아닌데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3자 병의 명의로 하고 이분은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무효를 주장해서 난 판 적이 없다. 원래 내 땅이다. 난 돈 빌리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거다. 한매다. 도로 말소와 명도 반환해달라 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자, 이때는 민법, 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는 가등기 담보, 환매, 양도담보는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 11조에 보시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원소유자가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 갑, 채무자 갑이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런 분은 이미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이분 찾아다니면서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무슨 노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따라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특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못하도록, 이거 못하도록 특약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행정사 시험 합격하고 필드에 나갔을 때, 사무실 냈을 때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요거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합격하면 A4 용지 한 장에 올려놓습니다. 이미 밴드에도 올려놨어요. 밴드. 자, 공부하시다가 공부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그 밴드 한국 행정사 연구학회 요거 밴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미 행정사 시험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합격하시고 현재 행정사 사무실 하시는 분들, 우리 교수님들, 현재 공부하는 행정학과 학생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밴드 검색하기 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음 카페 또 있어요. 한국행정사연구학회.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제가 뭐도 시켜드리냐, 영업개설을 위한 법정 실무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합격하시면. 자, 여기서 주체적으로 합니다. 제가 여기 부회장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때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 가담법 11조에 따라 이때 대책이 없으니까 이걸 못하도록 미리 뭐를 해야 돼? 그렇지, 환매 특약을 해야 돼요. 자, 환매 특약은 주등기가 아니라 이렇게 1, 2, 3, 4 쓰는 걸 주등기라고 그래요. 부기등기 합니다. 여기다가 3매 1 부기등기예요. 그리고 접수연을 접수번호, 원인 몇 년 몇 월 며칠 환매 특약부, 매 그리고 여기서는 환매 대금 1억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요. 환매 대금 얼마다 이거 기재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담법을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 이자 이하를 정했는데 여기다 환매 비용으로 2천만 원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환매라는 것은 점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과 상계가 되는 겁니다. 과실과 상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점유권을, 이 땅의 사용수익권을 채권자 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점유권을. 그러나
특약으로 내가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때는 이자 줘야지. 상기할 수가 없지. 그때는 이자를 주는데 이자를 주더라도 환매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환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환매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에 대한 환매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재산권, 채권, 무채재산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재산권, 채권, 무채재산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만 한다.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는 행정사 사무실과 부동산 사무실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행정사 두 개를 겸직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인데 그런 분들도 부동산만 하는 줄 알아요. 환매가. 동산, 기타 재산권, 채권 다 환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환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간은 아무 얘기가 없다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이렇게 됩니다.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요? 채무자를 구하기 위해서. 환매 기간은 591조입니다. 채무자를 구하기 위해서 정하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는 것이 591조 1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환매 기간을 다시 정할 때는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91조에 나와 있죠. 자, 환매 기간, 환매 등기, 환매 특약 이런 것이 129쪽에 나와 있어요. 130쪽 넘어가시면 한쪽 가로 2번 환매 실행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환매 실행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30쪽에 세 번째 줄 594조 1항 보십니다. 매도인은 기간 내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권을 잃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에? 약속한 기간이 됐어요. 그럼 원금 1억과 이자 아니면 비용 2천만 원, 이자 2천만 원을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여기 4번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채무자 매도인 명의로 다시 찾아왔단 말이죠. 이게 환매지. 그러면 5번에 가서 3의 1 부기 등기죠. 환매 특약 등기는 말소가 되는 겁니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말소가 돼야 되니까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는 주말한다고 그래, 주말. 그래서 붉은 글씨로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 붉은 글씨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해서 되찾아왔을 때 환매권 행사죠. 이거는 돈 주고 원금과 이자 갚고 다시 찾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할 필요가 없지.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4번에다가 3의 1 환매 특약을 말소해서 채권자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 이때는요. 당사자가 신청. 그래서 직권이냐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말소를 하느냐 환매권을 행사했느냐 못했느냐 요 차이점이다. 요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130쪽에 나와 있죠? 자, 130쪽의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환매 의사표시. 환매는 환매권자로부터 환매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환매권은 양도된 경우 환매 의사표시는 언제나 전득자에 대해 해야 한다. 양도에는 환매 의무자의 승낙은 필요 없으나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를 하여 환매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환매권의 대의 행사가 가능하느냐.
대위행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환매권은 일종의 재산권이고 양도성이 있으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즉 매도인의 환매권자 채권자는 이를 대항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작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이분이 환매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1쪽 가시면 595조 공유지분의 환매가 가능하냐? 가능하다. 595조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환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595조 한번 보실까요? 박스 네모아니죠? 131쪽에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서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매매 예약 비교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32쪽에 보시면 특수한 매매, 할부 매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134쪽에 보시면 대표용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목 정도는 확인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풀이는 우리 이거 다 하시면 문제풀이 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가기로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환 135쪽에 교환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3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